이번 서울시금고 입찰 결과는 앞으로 기간 영업의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전에는 출연금을 많이 내고 또 금리를 더 얹어주면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플랫폼 운영 경험, 디지털 행정 대응 능력, 시스템 안정성 같은 비가격 요소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간 영업이 이제 단순한 돈의 싸움이 아니라 운영 능력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은행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승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울시금고 입찰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재탈환이냐 신한은행의 수성이냐를 놓고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결과는 신한은행의 수성이었습니다. 기존의 서울시금고를 잘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서울시금고 경쟁은 단순한 기간 영업 승부가 아니라 앞으로 은행권 기간 영업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과거처럼 돈을 많이 쓰는 은행이 유리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왜 신한은행이 다시 서울시금고를 지켜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은행들은 끝내 판을 뒤집지 못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부 조은아입니다. 일단 서울시금고는 단순한 지자체 금고가 아닙니다. 규모만 해도 50조 원 안팎으로 국내 최대 수준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 자체보다 상징성이 훨씬 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금고를 맡았다는 이력 자체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입찰에서 강력한 레퍼런스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간 영업 세계에서는 일종의 챔피언 벨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단순 수익 계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금고를 따내면 공공금융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이미지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쟁에서 흥미로운 건 업계 안에서는 생각보다 일찍부터 신한은행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바로 현직 프리미엄입니다. 서울시금고는 단순히 세금 순환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복지, 교통, 각종 행정 시스템까지 다 연결돼 있죠. 쉽게 말해 하나의 거대한 공공 플랫폼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운영은행이 바뀌면 시스템 이전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만약 전산 사고라도 나면 파장이 엄청나겠죠. 결국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굳이 검증된 사업자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이번 승부를 두고 신한은행이 압도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바꿀 명분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가장 아쉬움이 큰 곳은 우리은행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과거 서울시금고를 오래 맡았던 경험도 있고 기간 영업의 전통 강자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은 2018년 신한은행에게 서울시금고직의 자리를 넘기기 전까지 무려 100년이 넘게 서울시금고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은행 내부에선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2022년에 탈환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이번에 절치부심하고 다시 도전한 겁니다. 일찌감치 TF를 꾸려 준비할 만큼 내부적으로는 꽤 기대감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정적인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꿔야 할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얘기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이번 입찰 자체보다 이후 기간 영업 시장까지 같이 보고 움직였다는 분석이 맞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벌써 다음 승부처인 인천시금고에 시선이 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금융의 본점 청라 이전 계획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역시 당장 서울시금고를 뒤집기보다는 기간 영업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레퍼런스를 쌓는 데 의미를 뒀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사실 국민은행은 아직 광역시급에서도 1금고를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짧은 만큼 한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간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번 결과는 앞으로 기간 영업의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출연금을 많이 내고 또 금리를 더 얹어주면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플랫폼 운영 경험, 디지털 행정 대응 능력, 시스템 안정성 같은 비가격 요소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간 영업이 이제 단순한 돈의 싸움이 아니라 운영 능력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들도 공공 플랫폼이나 AI 기반 행정 금융 서비스에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금고 경쟁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기관 영업 시장에서 어떤 은행이 살아남을 것인가를 보여준 승부에 더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번 경쟁은 돈을 많이 쓰는 은행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이 더 유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은행권의 시선은 이제 다음 승부처인 인천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확인된 현직 프리미엄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가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하였습니다.